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네요.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고 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크립토커런시, 우리가 뭐 잘 알듯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각종 그 디지털 화폐들이 그동안 쭉 선보여 왔었죠. 근데 이 리브라는 후발주자로서 이번 2019년도 6월 달에 따끈따끈하게 새롭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뭐 실제 사용은 내년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이제 거치 기간을 이제 설정해 놓고 있는 거고, 뭐 그렇지만은 이미 백서를 발표했고 대부분의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리브라의 홈페이지인데, 이 홈페이지의 흑인 여성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아프리칸 여성입니다. 미국에 있는 흑인 여성이 아닙니다. 이 아프리칸 여성의 모습에서 뭔가 후진국, 개도국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미래에 쓸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화폐로서의 어떤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금융 전문가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 또 페이스북의 뭐 해외 유저로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페이스북의 기존 결제 시스템 메커니즘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이베이라고 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오래 거래했기 때문에 그 온라인 결제 문제의 장단점이라든지 그 문제점들을 실제 사용자로서 많이 느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이 리브라 이 코인에 이베이가 하나의 창립 멤버로서 이름을 올렸다는 것에 저는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베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구매 그 결제 이런 데에 새로운 화폐로서 이런 코인을 사용한다는 어떤 시그널로 저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베이의 새로운 암호화폐의 등장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베이 리브라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이베이 셀러들은요, 이베이 판매에 따른 결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베이 초기부터 그 결제는 항상 그 전통적인 은행 입금이 확인되면 셀러가 물건을 보내는 뭐 그런 방식의 은행을 통한 결제 위주의 어떤 그 시스템 혹은 신용카드 결제 뭐 이런 것이 이제 줄을 이어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보완책으로서 또 하나 만들어졌던 것이 이제 지금 이제 한물간 뭐 에스크로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 회사가 돈을 홀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어가 돈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 중간에서 돈을 홀딩해 놓고 있다가 그 다음 셀러가 보내고 나서 그 물건을 받았다고 되면 돈을 셀러에게 주는 그런 에스크로 방식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등장한 거가 좀 유사하긴 하지만 그 다르고도 매우 빠른 페이팔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페이팔이 등장한 이후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페이팔을 이베이가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베이는 전격적으로 모든 그 결제를 페이팔로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이어가 물건을 사면 그 많은 결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방법들을 좀 기술적으로 사용을 좀 못하게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면서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이베이는 페이팔로만 바이어들이, 셀러들이 결제하라고 반강제 수준의 그 프로그램을 유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가 뭐 공정거래 문제라든지 기타 소비자 측면의 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복잡한 일이 있었죠. 현재에도 그렇지만은 셀러들은 아직까지는 다양한 결제 방법들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자타가 공인하듯이 페이팔이라고 하는 결제가 가장 쉽고 가장 잘 편리하게 연동돼 있어서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 Company of eBay, A Company of eBay였던 페이팔이 그 자체로서 너무도 크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2015년도에 4년 전에 독립을 했죠. 자체 발전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당시 속사정을 자세히 말할 수도 없지만 그때 페이팔이 떨어져 나가기 전 2013년, 2014년 이때는요,
페이팔이 커지는 게 이베이 전체 그룹에서는 좋은 면이 있었지만 이 페이팔로 인해서 이베이는 오히려 아주 거추장스러운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복잡한 문제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베이 입장에서 보면 이베이가 주가 되고 단지 그 결제를 돕는 보조회사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려고도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팔 자체가 너무 커지면서 또 새로운 시스템들을 만들어가길 원하면서 이베이가 끌어안기에는 덩어리가 너무 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베이는 좀 손해를 본 셈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당신네가 페이팔을 독립시켰느냐, 아니 페이팔이 왜 독립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베이가 그럽니다. 비용 절감 때문에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때 페이팔을 독립시킬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베이 주가가 확 올랐어요. 그만큼 이베이가 알트니를 뽑았다라고까지도 할 정도로 주가가 오른 것이 그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페이팔의 주가는 그때 당시는 또 상당히 오히려 내렸었어요. 그러나 뭐 페이팔이 워낙 잘 돌아가기 때문에 페이팔은 그때 이후에도 별 문제 없이 지금은 오히려 이베이의 그 시총 기준으로 3배 이상의 큰 회사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이제 그러나 이베이 거래에서 이베이와 페이팔은 매우 특별한 관계로 잘 연동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이렇게 나눠지면 그것이 이제 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고, 또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 역시 뭔가 과거 같지는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운영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아무튼 이베이는 이베이대로 자체 플랫폼에 더 잘 맞는 그 결제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연결돼서 새롭게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에디언이라는 결제 회사입니다. 이 에디언을 오늘 이야기의 중심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에디언이라는 이 유러피안 회사인데, 네덜란드 회사를 통해서 앞으로 2, 3년 내에 이베이 그 결제는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미 베타 테스트도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결제는 에디언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지만, 물론 페이팔은 그대로 사용될 것이고, 또한 여기에 바로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이베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들, 여러 그 창립 멤버로 이름을 올린 그 큰 기업들이 바로 자기네들 사이트에서 이 리브라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리브라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베이라는 그런 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여기서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리브라 같은 이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관점에서 생각되는 것들을 좀 오늘 좀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리브라는 이제 페이스북이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세계 유수의 창립 멤버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 일단 그 파워를 말해주고 있는데, 쭉 그 모니터에서 보시듯이 세계 여러의 그 거대 기업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베이와 페이팔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그 외에도 뭐 우버라든지 뭐 각종 회사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베이와 대척점에 있는 아마존과 같은 그런 경쟁자들은 빠져 있죠. 당연히 어떤 그 대척점에 있는 회사들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 진영의 면면을 이렇게 보시면 그 느낌이 아마 오실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 비자, 마스터카드는 항상 같이 자신들의 여건에 있을 테니까 창립 멤버십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그것들 사이트에서 거래를 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비트코인을 이제 압니다. 비트코인은 하나의 그 효시라 그럴까? 가장 그 처음 시작한 그야말로 암호화폐의 가장 중심으로서 우리들한테 지금까지도 여겨지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느리다라든지 뭐 안정성이 없다라, 변동성이 심하다라든지 이런 몇 가지 평들을 또 받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후발주자들이 이제 생겨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뭐 무수히 생겼다가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 자신도 이베이와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런 암호화폐가 사용될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것을 보면서 조금 더 강력한 시그널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그 지구촌 셀러들, 바이어들이 만나는 이베이, 거기에 세계 최대 최고의 또 거래 결제 수단이기도 한 페이팔, 이런 것들이 참여한 대형 연합체로서 매우 단단한 코인으로 이 리브라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정 정도 그 코인의 건강성, 상향성,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궁금증도 전 많습니다. 우선 저 개인이 느끼는 거는, 어, 여러분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해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비트코인에서 맛보는 그 철저한 그 탈중앙화의 맛, 그것이 좀 간 듯한 느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것저것 다 눈치 본 가운데 만들어진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래서 좀 퓨전 스타일, 뭐 그런 맛도 느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의 회원이, 전체 회원이 한 23억, 뭐 몇억, 뭐 수십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숫자들이 다 중복된 숫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실제 숫자들인지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아직까지 이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식으로 페이스북 사용이 안 되고 있죠. 이 중국이란 나라는 암호화폐하고는 또 굉장히 이런 그 돈 버는 것에 굉장히 관심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 외에 또 러시아는 또 물론 또 여러 나라들 중에 규제의 칼을 빼들고 있는 나라들이 더더욱 많습니다. 이런 것에 기존의 암호화폐들이 그걸 했듯이 리브라가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런 그 많은 문제들이 좀 있을 텐데, 앞으로 페이스북만의 코인으로 사용된다면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파운딩 멤버로서 참여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어떤 비율로 어떻게 민주적으로 잘 합쳐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들러리인지 이름만 올렸는지,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기업들의 생리가 그러하듯이 적과의 동침 속에서 적당히 해 나가다가 잘 되면 더 잘 뭉치고, 뭐 안 되면 항상 다른 데를 튈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가진 그런 대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좋은 물건인데, 그리고 소비자가 많이 찾더라도 자기가 상인으로서 이윤을 적게 먹는 아이템이라면 좀 덜 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이윤이 더 많이 남는 아이템이 있어요. 소비자가 좀 덜 찾더라도. 그렇지만 이런 것을 더 팔려고 하는 그런 상인들이 또 많습니다. 이 하다가 수 틀리면 언제든지 빠이빠이 할 수 있는 조직들의 연합이라면 이 연합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겠죠. 다만 여기에 어쨌든 우리가 이런 그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있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데에 목숨까지 거는 뭐 어떤 그런 개미 투자가가 있다면, 또 올인하는 그런 소액 투자가가 있다면, 그건 뭐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손해보는 실험은 절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기본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 대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내부적으로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등과 이제 경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달러,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또 경쟁을 할 것이고, 또 금과 같은 이런 또 안전자산이라고 불려지는 것들과 또 경쟁 아닌 경쟁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창립 멤버 중에 보면은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가장 뭐 큰 그 코인 거래소 아니겠습니까? 이 코인베이스에서 또 이 코인을 거래하지 않겠습니까? 뭐 제 생각입니다. 다른 여타 거대 거래소들도 상당수 군침을 흘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먼저 그 에디언을 얘기했었는데, 이 에디언을 중심으로, 그리고 페이팔도 주요 결제 수단으로 삼을 이베이에서 바로 이런 암호화폐를 정식으로 결제 수단으로 삼아서 해 나간다면, 이것은 다른 여타 많은 온라인 그 사이트들에서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마치 페이팔이 누렸던 것처럼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그런 새로운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색해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기존 구매자들은요,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과거서부터 자연스럽게 누려왔던 그런 결제 방식을 택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선진국이라든가 좀 잘 산다고 하는 일반적인 나라들은 그 나라들의 그 온라인 뱅킹, 이게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아주 빠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를 정도로 그런 새로운 그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가 빠르고도 또 편리할지, 이것은 이제 그 암호화폐의 그 관계자들이 더 노력해야 될 문제일 것이고, 리브라 또한 실제 사용에 있어서 얼마나 노력을 해갈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불안한 방식은 외면을 받게 될 거고, 어색한 장치는 진짜 외면을 받게 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 페이팔만 하더라도 이베이에서 사용할 때는 너무 편리합니다. 이거 페이팔에서 새로운 에디언으로 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이제 페이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향후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택한다 그럴 때 그걸 거부할 사람들은 또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세대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4G, 5G 얘기하고 있고 6G까지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새로운 세대들은 이 암호화폐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선호도가 커질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앞서가는 IT 기업들, 온라인 기업들은 자기들 입장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냐 아니냐보다는 어떤 암호화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심 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문제겠죠. 어쨌든 그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결제 수단으로 이 암호화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갖고 있는 좀 불안한 요소들을 얼마나 잘 커버해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미국의 그 연준 의장 제롬 파웰도 이제 말했었죠. 이런 페이스북과 같은 그 파급력이 아주 큰 사이트에서 만드는 화폐가 가질 그 파워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그 포텐셜 베네핏이 있을 텐데, 그렇지만 포텐셜 리스크가 있다. 그 기대와 걱정이 같이 있다는 이제 생각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이런 것들, 뭔가 새로운 것의 등장에 불안을 느끼는 많은 기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리브라가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에 그들이 보였던 그 정보 유출 사고 같은 그런 그 문제를 재현하지 말고, 기존 인사들이 걱정하는 것을 잠재우는 새로운 멋진 그 출현을 해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2020년이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이베이 셀러로서 새로운 구매 판매에 있어서의 어떤 결제 수단으로서 이런 암호화폐가 등장을 한다면 꽤 재미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공 사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